자, 1등급 만들기 46쪽입니다. 46쪽 2차 방정식부터 들어갈 거고 164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에 근은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해서 이항해서 뭐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좌변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그래서 8이 아니라 2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인데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7x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2에다가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근의 공식을 써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근의 공식 못 쓰네요. 쏘리. 그래서 2a분의니까 4분의 그 다음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49에다가 4, 2, 8, 8이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16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한근이 1이다.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해라. 그럼 이 말은 m을 구해서 내가 보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지.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보면은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m 더하기 1은 0 뭐 이렇게 되고 m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3 마이너스 1을 해서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166번입니다. 자,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 이때 이 한근은 일단 k를 먼저 구합니다. 대입을 해서. 그래서 9 마이너스 3k 더하기 7k 마이너스 1은 0 해서 이제 4k는 마이너스 8이라서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방정식 k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제 근의 공식을 써보면 반근의 공식 쓸 수 있어요. 가운데 x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반근의 공식을 써주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167번입니다. 자, 한근을 알파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를 요 식에다 대입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6 알파 더하기 7은 0이에요. 자, 문제 한번 관찰해 봅시다. 난 지금 얘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심화 문제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을 텐데 양변을 알파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한근이 자, 쌤이 항상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양변을. 0이 아닌 수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절대로 0 될 일은 없다, 그치? x에 0 대입하면 만족 안 하니까. 그래서 알파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알파 더하기 6 더하기 알파분의 7이 0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7이 우리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양변을 좀 제곱을 해줄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14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49가 나오고 우변은 36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49는 이항시켜주면 22가 나오네요. 1번. 47쪽으로 넘어가서 168번입니다. 이렇게 앞에 개수가 이제 무리수가 되면은 근의 공식을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쵸?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 뭐 이런 거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쌤 여기다가 뭐 1을 대입하면 근이 되지 않나요? 뭐 1을 대입하면 근이 됩니다. 그쵸? 1 대입하면 근 돼요. 왜냐하면 이제 3차 방정식을 끌어와서 이제 인수 정리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쌤은 양변에다가 지금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앞에 요 개수를 조금 유리수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지고
그리고 뒤에가 루트 2 플러스 1이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럼 가운데 거를 이제 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루트 2 플러스 1인데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루트 2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에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하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을 구해보니까 하나는 이제 알파가 더 크다 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더 크죠. 1보다는. 그래서 베타는 1이 되고 따라서 이제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9번이고 절대값이 있는 형태는 어떻게 한다? 쌤 개념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요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x-2가 0이 되는 값이 x는 2거든요. 그래서 2보다 작으면 방정식이 x제곱 얘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 그는 x는 마이너스 1만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절대값 그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3 마이너스 2 해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x가 2보다 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겁니다. 이 2번 경우에는 해가 없다. 그 다음 혹시 빠트린 값이 없나요? 숫자는 항상 경우를 나눌 때 작다, 그 다음에 크다, 또 마지막 같다를 빠뜨리면 안 돼요. 자, x가 2가 되면 어떤가?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위에 방정식에다가 x의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0 빼기 4는 0.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x는 2가 근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모든 근을 체크해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랑 x는 2가 나왔으니까 모든 근의 합은 1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170번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인데 활용할 때는 서술형을 대비해서 쌤이 항상 미지수를 정할 때 뭐를 미지수로 뒀는지 그리고 그 미지수에 혹시 범위가 정해지는 문제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170번은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보다 큰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정사각형 가로를 4만큼 늘리고 세로를 2만큼 줄여가지고 만든 직사각형 넓이가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다.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혼자 풀 때는 미지수 뭘로 둘지를 잘 생각을 하고 전 지금 문제 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다 풀었다 가정하고 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변의 길이를 처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한 변의 길이를 x.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가로를 4만큼 늘렸어요. x 더하기 4가 됐겠죠? 그 다음에 세로를 2만큼 줄였어요. x 빼기 2가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 정사각형 넓이에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대요.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다가 중요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처음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인데 그것의 9분의 1만큼 더 늘어났다 했으니까 더하기 9분의 1 여기까지 해주면 될까요? 아니죠.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의입니다. 넓이의. 이해되나요? 넓이의.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x제곱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9분의 10x 제곱이 되죠. 자, 양변에 9를 곱하고 이항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항을 해도 됩니다.
싹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인데 0을 그냥 우변에다가 써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양변에 9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72는 0. 자, 여기서 쌤이 x 범위를 안 써줬는데요. 자, 지금 넓이가 처음에 100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는 일단은 10보다는 클 거예요. 10보다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잘 살펴봤을 때 얘네 둘도 길이니까 사실은 x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라는 부수적인 범위가 정해지긴 하는데 이미 x가 10보다 크다라고 정해지면 이 밑에 쌤이 주황색으로 써준 요 두 가지 범위는 항상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더 쓰지 않겠습니다. 요 범위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풀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상하죠? 98, 72 아니고 그러면 얼마 나오지? 인수분해 되나요, 얘가? 지금 72가?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죠. 40, 48,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럼 뭘 쓰자?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네요. 반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x는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의 제곱 81에다가 마이너스 72다, 그쵸? 맞나? 이상하네? 인수분해 되나 보네, 얘가. 12랑 6. 아, 인수분해 되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얘가 12랑 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는 6 또는 1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에 문제에서 x가 1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왜? 처음 넓이가 100보다 크니까요. 그죠? 따라서 처음 한 변의 길이는 몇 cm다? 12하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171번입니다. 자, 지금 171번에 꽃밭의 폭이 x로 정해져 있어요. 미지수가. 이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길의 넓이 2배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중학생 때는 여기에 이제 꽃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렇게 꽃밭을, 여기 꽃밭이야 지금. 여기 꽃밭. 이렇게 붙여버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남는 부분이 여기가 x. 그러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지금 꽃밭의 넓이가 길의 넓이 2배래요. 꽃밭 넓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꽃밭 넓이 가로가 12-x, 세로도 12-x라서 이거 제곱이에요. 길의 넓이 2배래요. 자, 길 넓이 구해야 되는데, 자, 길에서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12가 세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x예요. 여기는 얼마지? 12-x죠. 그럼 길의 넓이는 12x에다가 더하기 x 곱하기 12-x. 여기에 길의 넓이고요. 이 길의 넓이에 지금 2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범위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쌤이 항상 미지수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라고 했어요. 지금 꽃밭의 폭은, 여기 길의 폭은 12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x 범위를 써줄 때는 0보다는 크다. 왜? 폭이 일단 있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전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좌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4는 자, 우변 전개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12x가 2개니까 48x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2x에다가 플러스 144는 0이고요. 3으로 다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는 0 해서 48을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4랑 2 뭐 이런 거 안 되고 68 안 되고 다 안 되네요. 그러면은 x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x 값은 쌤 전개 잘못한 거 없죠 지금 조금 불안해서 전개 잘못한 거 없네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씁시다. 자 x는 12가 아니라
12 맞죠?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2제곱 144죠. 마이너스 48 해주면은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여기가 92란 말이야. 96인가요? 96. 그러면 12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3인가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6루트 3이 아니라 6 하면은 16 4루트 6이죠. 자, 여기서 12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따라서 12 마이너스 4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필요 없어요. 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72번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의 가격을 지난달보다 10% 인상해서 팔렸더니 팔린 물건의 개수는 5% 감소했는데 총 수입은 12% 증가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난달보다 가격을 인상했대요. 그럼 지난달 가격이 필요하죠. 지난달 가격을 미지수로 하나 잡아줍니다. 그래서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 개수, 지난달 물건 개수, 지난달 팔린 물건 개수를 B라고 해볼게요. B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10% 인상했대, 가격을. 그럼 A 더하기 100분의 10x. 어디에 100분의 10x지? 가격의 100분의 10x. 이게 지금 오른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개수는 5x% 감소했대요. 그럼 B에서 빼기가 됐다는 거죠. 얼마만큼? 100분의 5x만큼. 어디의 5x? 지난달의 5x니까 곱하기 B까지 해줘야 돼요. 이것을 두 개 곱해야 총 수입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쌤이 곱하겠습니다. 이게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이 증가했대요. 지난달 총 수입은 AB였잖아. 근데 여기에서 증가했대. 얼마만큼? 100분의 12만큼. 지난달 수입의 100분의 12만큼. 이해되나요? 그럼 쌤이 계산을 조금 해볼 건데, 자, A를 묶어내서 1 더하기 100분의 10x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B를 묶어내서 1 빼기 100분의 5x 만들고, 그리고 나서 AB를 묶어가지고 1 더하기 100분의 12로 만들어놔요. 여기까지 되겠죠? 양변에 AB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곱할 건데 지금 쌤이라면 저는 통분을 좀 할 것 같아요. 통분을. 그래서 좌변 통분하면 100분의 100 더하기 10x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5x는 100분의 100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100을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100을 곱했으면 하나만 없어져야 돼요. 좌변의 100이. 그리고 나서 100을 한 번 더 곱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의 편한 대로 쌤은 100을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양변에다가 일단은 10을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0 하나씩 없애고 여기도 0 하나 없애고요. 그리고 5로 또 나눌게요. 그러면 지금 좌변은 10 더하기 x에다가 5로 또 나눴으니까 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얘는 또 5로 나눴으니까 2가 됐겠지? 그럼 112의 2배니까 224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좀 깔끔해졌죠? 이제 전개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0x에다가 플러스 200이에요. 는 224. 자, 다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우변으로 이항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했을 때 64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6 또는 4죠.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0에서 5까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4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리하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